2019년 4월 15일 예기치 못한 화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인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famous buildings in the world. Fire that nearly destroyed it. The blaze that has been ravaging the cathedral. 불은 빠르게 번져 높은 첨탑과 지붕 배부분을 태웠습니다. 화재는 저녁에 시작되어 다음날 아침까지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화염이 지붕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지만 소방관들은 대성당의 본체와 내부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들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화재 이후 약 50명의 고고학자들이 폐허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이상 된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두 개의 납관, 즉 석관이었습니다. 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관을 열 때 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복장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관 안에서 두 부유한 남성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남성은 관에 묘비명이 새겨져 있어 신원 확인이 쉬웠습니다. 18세기에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납관을 살 수 있었는데 시신을 좋은 상태로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이 손상되어 내부에는 일부 뼈와 머리카락, 옷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뼈를 보고 그가 움직임이 적었고 통풍이라는 질환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풍은 관절, 특히 무릎에 영향을 미쳐 걷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병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앙투아는 대성당의 성가대 비용을 지원하고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을 의뢰했습니다. 두 번째 석관의 인물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처음 유골을 조사했을 때 25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린 시절부터 말을 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남성의 뼈는 오래된 건강 문제의 흔적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치아가 사망 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개골 모양이 독특했는데 어릴 때 특별한 머리띠를 착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남성이 1522년과 1560년 사이에 살았던 프랑스 시인 조아킴 드 벨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뛰어난 기마술을 가졌고 폐 질환을 앓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성직자가 아니었음에도 가족이 원했던 삼촌 옆 소성당이 아닌 대성당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가 임시로 묻혔다가 영구적인 자리가 되었거나 그의 모든 작품이 출판된 후 관이 이동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DNA 검사만이 정말 조아킴 드벨레인지 확인할 수 있어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노트르담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얇은 벽이 어떻게 그토록 높은 곳에서 볼트 천장을 지탱하는가입니다. 완공 당시 대성당은 대피라미드 이후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볼트 높이가 약 32m에 달했습니다. 대략 10층 건물 높이입니다. 2019년 화재로 벽 안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수천 개의 철제 연결못입니다. 각각 약 20에서 50cm 길이로 자 하나 정도 또는 조금 더 길며 무게는 1에서 4kg 정도입니다. 철을 사용하기 전에는 건축가들이 벽 사이에 나무 막대를 넣어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나무는 철만큼 강하지 않고 더 쉽게 부러집니다. 철은 벽 안에 숨기기도 쉬워서 대성당이 마법으로 지탱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철골 구조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해서 다른 교회들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19세기에 노트르담을 완전히 잃을 뻔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고딕 양식의 실증이 나서 노트르담 철거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건축을 사랑했던 유명 작가 빅토르 위고가 노트르담의 꼽추로 대성당을 구했습니다. 소설은 큰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중세 건축물을 다시 감상하게 되었으며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인들이 기존 구조물을 수리하고 750톤 무게의 첨탑, 구리 조각상들, 그리고 56개의 키메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노트르담의 상징이 된 가구일들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성당 완공에는 거의 200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고딕 양식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완공될 때쯤
노트르담에는 석회암으로 만든 수십 개의 신화적 조각상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매우 실용적인 기능을 했는데 벽과 기초에서 물을 빼내어 건물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1926년 파리에서 대성당의 미스테리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연금술의 비밀이 노트르담 벽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리포터에서 언급된 그 고대 마법 말입니다. 연금술은 실제 과학이 아니지만 예술 전문가들은 배체로 노트르담이 돌로 쓰인 연금술 문서라는 데 동의합니다. 북탑이라 불리는 탑의 지붕에는 성인이 아닌 연금술사의 모습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비밀 지식을 연구하는 헤르메스주의 일원임을 나타냅니다. 대성당 정문에는 최후의 심판문이라 불리는 큰 문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 문에 현자의 돌에 관한 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이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꾸고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문의 중앙부에는 9개의 단이 있는 사다리를 들고 있는 여인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자의 사다리라고 불립니다. 연금술사가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9단계를 상징합니다. 대성당 주변에는 더 많은 석조 부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카두케우스라는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든 남자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헤르메스 신의 상징이며 연금술에서 중요한 원소인 수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헤르메스 신화에서 그 지팡이는 사람을 되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 양쪽에 아치를 장식하는 12사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사도 중 한 명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고 천사는 시트강 좌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현자의 돌이 숨겨진 장소에 대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에 새겨진 독수리도 천사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또한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힘을 상징합니다. 노트르담의 정문은 지금 보아도 만들기 복잡해 보이는 철제 문양으로 덮여 있어서 현대 기계가 없던 중세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철제 장식은 비스코르네라는 젊은 금속 세공인이 만들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철제 문양이 완성되어 대성당문에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인간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악마와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소용돌이치는 문양이 666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2개의 뿔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문이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스코르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파리 시민들에게 이것은 소문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둡고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문을 만드는 대가로 그의 영혼을 가져갔다고 믿었습니다.